기초연금은 신청하면 다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넣고 나서 탈락 통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통장에 큰 월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왜 탈락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헷갈립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보는 월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뜻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와 예금, 자동차와 월세,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함께 봅니다. 이 항목들이 심사표 안에서는 소득처럼 바뀌어 계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해도 심사표에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탈락 이유를 어려운 법 말고 생활비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숫자는 선정 기준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가 기본 문턱입니다.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가 기본 선정 기준액입니다.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생각보다 기준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월급도 없고 국민연금도 크지 않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생깁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통장 입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금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돈으로 바꿔 더한 금액입니다. 집이 있으면 집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금이 있으면 예금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도 계산합니다. 월세를 받으면 그 돈도 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뒤에야 선정 기준액 아래인지 위인지 판단합니다. 그러니 기초연금 탈락은 돈이 많아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계산 방식을 몰라서 예상과 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65살이 되었고 오래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퇴직 뒤에는 큰 소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조금씩 들어옵니다. 김영수 씨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니 집값과 예금이 함께 계산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택 보유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과 부채 등을 뺀 뒤 남는 일반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대도시는 기본 재산액이 더 크게 잡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집값이라도 사는 지역과 부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을 팔아 현금으로 쓰지 않아도 심사표에서는 일부가 월소득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김영수 씨가 느끼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집은 살고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매달 그 집에서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는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부자인 것도 아닌데 왜 집 때문에 탈락 이야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는 생활 감정이 아니라 정해진 계산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집이 어떻게 잡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금입니다.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예금 원금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연 4%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12달로 나누어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계산 대상입니다. 8천만 원의 연 4%는 1년 기준 320만 원입니다.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약 26만 원대가 됩니다. 이 숫자는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표에서는 소득인정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이 별도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안전한 노후자금이면서도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순자 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평생 모은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가 걱정돼 손대지 않고 묶어둔 돈입니다. 자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 통장에 남겨둔 안전판입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그 예금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박순자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쓰려고 모은 돈도 아니고 불안해서 남겨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예금이 얼마인지, 이자 소득이 있는지,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가구는 한 사람 통장만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생활 필수품으로 봅니다.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손주를 데리러 갈 때도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기초연금 탈락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훨씬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심사에서 매우 무겁게 잡힙니다. 물론 장애인 자동차나 부가 유공자 자동차처럼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다고 겁부터 먹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량가액이 크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타던 차를 명의만 부모님 앞으로 해둔 경우 또는 은퇴 기념으로 비싼 차를 산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의 최명호 씨는 퇴직 뒤에 오랜 꿈이던 큰 차를 샀습니다. 매달 소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상담에서 자동차가 심사에 크게 잡힐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최명호 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 한 대 샀다고 기초연금까지 흔들리나?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내 생활이 빠듯한지만 보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봅니다. 네 번째는 월세 소득입니다. 작은 월세는 노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40만 원이라도 약값과 관리비를 감당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은 심사표에서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생활비 보탬이라고 생각하지만 제도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으로 봅니다. 특히 작은 상가나 방 한 칸 월세라도 정기적인 임대소득이면 확인 대상입니다. 월세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 필요 경비,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신청 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단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두 방향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액과 관련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액이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배는 52만 4,550원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단순히 전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개인별 국민연금 구성과 산식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금액 하나로 유튜브에서 딱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입니다. 내 국민연금 내역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부부가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것도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절반만 받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부부라도 각각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단순화된 말입니다. 정확히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부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에 오히려 선정 기준액을 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액 구조 때문에 최대 기준연금액만 보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월 34만 9,700원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모두의 실제 수령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이나 담액의 핵심은 내가 느끼는 생활 형편과 심사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나는 집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심사표는 집을 재산으로 환산합니다. 나는 예금을 비상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표는 예금을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나는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표는 차량 가액을 봅니다. 나는 월세를 약값 보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표는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표는 공적 이전 소득으로 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억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 최종 판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큰 방향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력할 때는 대충 넣으면 안 됩니다. 주택, 예금, 보험, 자동차, 월세,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가능한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인 분은 상담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금액만 보고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연금 내역과 기초연금 산식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만 65살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손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신청하고 내 자료가 조사되고 계산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숫자 입력을 어려워하시면 자녀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무능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젊은 사람도 헷갈립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부터 어렵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인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서는 작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값, 통신비, 관리비, 식비 중 일부를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락 통지를 받은 뒤에야 알아보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신청 전에 기준을 알고 상담하면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일부러 옮기거나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는 준비는 편법이 아닙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고 신청하자는 뜻입니다. 예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가 반영되는지 봅니다. 집이 있다면 지역별 공제와 부채를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 가액을 확인합니다. 월세가 있다면 임대소득 반영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이 있다면 감액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이 5가지만 먼저 봐도 기초연금 결과를 훨씬 덜 막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기초연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을 돕는 제도지만 동시에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장 입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집, 예금, 자동차, 월세, 국민연금을 한 장의 점검표로 놓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내 자료를 넣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라는 기준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기준연금의 월 34만 9,700원도 모두에게 같은 실제 지급액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국민연금 연계, 소득 역전 방지 때문에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튜브 댓글이나 주변 말만 듣고 나는 된다, 나는 안 된다를 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확한 것은 신청과 상담입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내 노후 자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보는 제도입니다. 이 문장만 기억해도 왜 탈락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확인할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내 국민연금과 재산 반영을 상담하십시오. 셋째,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시기를 가족 달력에 적어두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손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운 좋게 받는 돈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하는 노후 생활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 기초연금을 확인하는데 작은 기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신청 전에는 다 될 것처럼 느껴지다가 결과가 나온 뒤에야 계산표를 보는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느냐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사람처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는 항목을 넣으면 산식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다치기 전에 항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종이에 5칸을 만들어 보십시오. 집, 예금, 자동차, 월세,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옆에 한 칸을 더 만드십시오. 배우자 명의라는 칸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내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부부가구라면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봅니다. 부모님이 한 분 명의로만 신청한다고 해도 배우자 자료가 빠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드릴 때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 통장만 보거나 어머니 연금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부부의 전체 생활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소득이 거의 없지만 어머니 명의 예금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연금이 없지만 아버지 명의 자동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심사에서는 한 생활 단위로 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은 가족회의가 아닙니다. 첫 번째 행동은 조용한 자료 정리입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자동차 차량 가액을 확인하고 월세 계약서를 확인하고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를 샀느냐? 왜 예금을 이렇게 두었느냐? 왜 월세를 신고했느냐고 몰아붙이면 대화가 끊깁니다. 기초연금 확인은 가족 갈등을 만들 일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를 정확히 보기 위한 일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돈 이야기를 자녀에게 자세히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도 말하기 어렵고 조금 있어도 괜히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도와드릴 때는 심사표를 채우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보자는 말이 필요합니다. 집 문제도 차분히 봐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있는 분들은 나는 현금이 없는데 집값 때문에 불리하다는 말을 가장 서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매달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비와 수리비가 나갑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산식에서는 주거용 집도 재산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라도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매출이 남아있는지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집이 있으면 끝이라는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너무 거칠고 부정확합니다. 반대로 집 한 채니까 무조건 된다는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집이 산식 안에서 어느 정도 월 환산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예금을 모아두는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만은 아닙니다. 경험비가 무섭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고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금은 마음의 안전벨트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예금의 마음까지 보지는 못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정해진 비율로 월 환산합니다. 그러니 예금이 있다면 왜 있는 돈인지 설명하는 것보다 얼마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다른 금융재산도 상담 때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예금만 말하고 끝내면 나중에 다른 금융재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특히 가족 사이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차를 실제로 누가 타는지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편의상 부모님 명의로 두었거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불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가액이 큰 자동차라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과 심사에서 차량 가액을 보는 방식은 별개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혼자 포기하지 말고 상담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은 작아 보여도 중요합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은 가계부에서는 생존을 돕는 돈입니다. 하지만 심사에서는 임대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 분들은 그 돈이 실제 생활비에 다 쓰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심사표는 그 돈의 사용처보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인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월세가 있다면 계약 내용, 실제 입금액, 필요 경비 여부를 상담 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을 때 낸 돈을 나이 들어 돌려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소득으로 보느냐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국민연금이 공적 이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일정 구조에서는 기초연금 산정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이 말은 틀립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전액을 받는다. 이 말도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얼마가 깎인다. 이 말도 너무 단순합니다. 개인별 연금 구성과 산식이 함께 작동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문제는 전화 상담 한 번이 주변 말 10번보다 낫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에서 내 연금액과 기초연금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창구에서도 내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점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상 가구 상황을 봅니다.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월세, 이자 소득처럼 반복되는 돈을 봅니다. 셋째, 재산 목록을 적습니다. 집, 토지, 예금, 보험, 자동차를 봅니다. 넷째, 부채를 확인합니다. 부채는 재산 계산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대출 서류를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다섯째, 복지로 모의 계산에 넣어봅니다. 이때 결과가 애매하면 그 상태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모의 계산은 판정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미리 보여주는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결과가 기준 근처로 나온다면 더더욱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은 입력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바뀌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샀거나
월세가 새로 생겼거나 예금이 크게 늘거나 줄었거나 배우자 상황이 바뀌면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확인하고 평생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노후 생활이 변하면 심사에 들어가는 자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하다는 말은 내가 혼자 암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공식 모의 계산과 상담을 쓰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나는 안 될 것 같으니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국민연금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예금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짐작만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당연히 될 것 같다고 믿고 아무 준비 없이 신청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탈락 이유를 모르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왔을 때 충격이 커집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기대도 포기도 아닌 확인입니다. 확인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결과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어떤 항목 때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가능하게 나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초연금을 더 받는 비법이 아닙니다. 비법처럼 말하는 정보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 없이 절대 된다고 하거나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별 자료가 들어가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생활 언어로 정리해드리는 것입니다. 집은 살고 있는 공간이지만 심사에서는 재산입니다. 예금은 비상금이지만 심사에서는 금융재산입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지만 심사에서는 차량 가액입니다. 월세는 생활비 보탬이지만 심사에서는 임대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이지만 심사에서는 공적 이전 소득입니다. 이 5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 5문장만 가족끼리 공유해도 기초연금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탈락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감액도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제도 산식과 내 생활 자료가 만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이해하고 필요한 상담과 신청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노후 생활비는 작은 돈들이 모여 버팁니다. 기초연금 한 달 금액도 누군가에게는 약값이고 누군가에게는 관리비이고 누군가에게는 식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막연한 소문에 맡기면 안 됩니다. 공식 기준을 보고 내 자료를 넣어보고 참고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귀찮아 보여도 한번 정리해두면 가족 모두가 편해집니다. 부모님도 마음이 놓이고 자녀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할 일은 간단합니다. 부모님 통장을 뒤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이 5가지라고 차분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집, 예금, 자동차, 월세,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그 다음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결과가 애매하면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이 순서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확인하는 분들이 나중에 덜 당황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분들이 놓치는 돈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기초연금은 부모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 세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생활비가 흔들리면 결국 가족 전체의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관리비가 밀리고 병원비가 부담되고 통신비와 보험료가 쌓이면 자녀가 급하게 도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 제도를 찾아보면 시간도 마음도 부족합니다. 미리 확인하면 부모님도 덜 불안하고 자녀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큰 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돈은 힘이 있습니다. 한 번 받는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작은 돈이 노후 생활에서는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약값, 장보기, 비용창, 반복되는 지출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청 과정에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귀찮아서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고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나를 의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상황을 제도 안에 정확히 넣기 위한 자료입니다. 소득이 적다는 사실도 자료가 있어야 보입니다.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자료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자동차 예외 사유도 자료가 있어야 설명됩니다. 월세 금액도 자료가 있어야 정리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심사표에 들어갈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러니 신청 전 자료 정리는 내 권리를 지키는 준비라고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탈락 통지를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탈락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소득 인정액을 올렸는지,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내가 이해한 금액과 심사 금액이 다른지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하면 상담 창구에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제도가 어렵다고 해서 이유도 모른 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상 하나만 보고 이의 신청이나 정정 가능성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별 자료와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확인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후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배우자가 아프거나 벌금이 병원비로 줄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월세 계약이 끝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기초연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안 됐다고 평생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대로 한 번 됐다고 아무 변화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신고와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정보는 주변에서 너무 쉽게 단정됩니다. 집 있으면 안 된다.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된다. 예금 있으면 안 된다. 부부는 반만 받는다. 이런 말은 듣기에는 쉽지만 실제 제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거칩니다. 정확한 말은 조금 길어집니다. 집은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공제와 부채 반영 뒤 환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소득과 산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금은 원금 전체가 월소득은 아니지만 공제 뒤 환산되고 이자 소득도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무조건 절반이 아니라 각자 산정액에서 부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신청 과정에서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질문을 더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가서 기초연금 되나요? 라고만 묻는 것보다 우리 집 예금과 자동차가 어떻게 잡히나요? 라고 묻는 것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모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항목을 다시 봐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답도 구체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렵지만 확인 순서를 만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순서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내 가구가 단독인지 부부인지 본다. 둘째,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을 적는다. 셋째, 집과 예금과 자동차를 적는다. 넷째, 월세와 국민연금을 따로 표시한다. 다섯째, 복지로 모의 계산과 상담으로 확인한다. 이 5단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큰 항목을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면 됩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만 뜻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한 노후 준비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생활비와 직접 연결됩니다. 생활비가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건강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권리와 심사가 함께 있는 제도입니다. 권리는 신청해야 살아나고 심사는 자료가 있어야 정확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바로 모든 답을 얻지는 못해도 됩니다. 대신 집, 예금, 자동차, 월세, 국민연금이라는 5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그 5단어를 확인하면 기초연금 탈락 이후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 불안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헷갈리는 항목을 남겨주세요. 집, 예금, 자동차, 월세, 국민연금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운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